안녕하세요, 100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조정이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넣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아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서플러스라는 주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떤 기업이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를 다루는 회사이고요. 세계 점유율로는 이제 1위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고 장비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기업의 세계 1위 치고는 시가총액이 정말 작은 회사이죠. 이런 기업 명칭은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장비 모두 다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고 장비들을 이제 매입해서 다시 한번 매각하고, 또 이런 장비들을 다시 필요로 한 그런 기업들한테 좀 개조해서 팔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중개로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고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업한테 중고 장비를 매입하고, 새로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이 중고 장비를 파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구성은 아마 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전공정이고 후공정이 있는데요. 그런 회로를 새기고 회로 패턴을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에 속하는 전공정의 좀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454억입니다. 주가가 이제 거의 3,900, 4,000까지 꽤 많이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지금 가격대면 솔직히 아주 괜찮은 가격대고,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조정된 그런 감도 있어요. 그래서 왜 서플러스 글로벌의 매출은 사실상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매출은 더욱더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측면을 바라봤을 때 사실 그래프를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소개해드린 내용들 제가 좀 가져온 거고요. 위에는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이제 주가 차트에 좀 지저분하긴 하는데, 제가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매출의 큰 폭이 사실 2018년대 말, 그때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1,400, 그리고 순이익이 200억, 이때가 제일 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소폭 이제 조금 올랐지만, 이제 사실 2019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그리고 증시 변동이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 18년에 좋게 나왔지만, 19년에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 가치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좀 회사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고 장비를 여러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을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문제도 있었고, 환율이 이제 워낙 급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많이 좀 떨어졌다가 이제 결정타로 19년 말 20년 초에 코로나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851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큰 바닥까지 이제 찍었었는데, 하지만 이런 코로나가 이제 반도체 빅 사이클이라는 그런 시기를 또 앞당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7,120원까지 8배, 한 1년 동안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 주가적으로.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제 조정장이 꽤 왔죠. 그래서 제가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는 5,200원 정도 한 횡보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외환 자금이 꽤 많이 빠져나오고, 서플러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증시 조정을 겪으면서 서플러스도 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1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 1년 동안 8배나 올랐으니까 그만큼 조정도 더 빡세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금은 3,000 후반, 4,000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사실 지금 이 주가 상태를 PER로 이제 평가해 봤을 때는 20년도 회계 기준 연도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12.5배 정도 되고요. 지금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하지만 21년도 예상치로는 이제 매출이 거의 2,000억 한다고 하고, 순이익도 거의 150에서 200억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봤을 때는 PER도 오히려 더 10배 이하로 낮아지는, 되게 정말 이런 멀티플 수치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싼 구간인데, 사실 이 증시가 이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이런 증시 전체적인 뭐 금리 이슈나 뭐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이슈들도 그렇고요. 단기간에 많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 하락에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많은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되게 좀 많이 싼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수한다면 오히려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문제가 없는지 그걸 체크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다시 봐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 비즈니스 구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SML이나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제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즈 이런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막 이런 회사들한테 장비를 판매하고,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공장을 위해서 기존에 쓰던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중고 장비 회사가 매입을 해요. 그런 더 이상 잘 쓰지 않는 중고 장비를 매입해서 또 새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한테 파는 구조거든요. TSMC나 UMC, SMIC, 동부 다 이제 파운드리 회사인데, 파운드리가 이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운드리 위주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도체 웨이퍼 그런 인치에 이제 몇 인치냐에 따라서 장비 종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 회사한테 주로 중고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는 중고 장비가 됐어요. 사실 이런 6인치나 8인치 장비, 이런 장비들이 사실상 반도체 기술이 이제 좀 발전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예전엔 취급을 잘 안 했는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환이 좀 더 빨라지고,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아진 거거든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늘 많아지기도 하는 건데,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더욱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걸 생산을 할 때 여기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가장 큰 이제 호재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200mm 웨이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늘면 이제 왜 200mm 웨이퍼 역할이 다시 주목받냐? 사실 웨이퍼당 생산 비용이 300mm 웨이퍼가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200mm 웨이퍼가 300mm 웨이퍼보다 저렴한 부분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더 적합하다는 이유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또 생산량이 또 품종에 비해서 소량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그런 기술이 더 발전해 나가면서 다들 8인치에서 12인치로 이미 많이 넘어간 상태인데, 근데 이제 8인치를 예전엔 점점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8인치가 더욱더 수요가 이제 더 생겼다. 10인치가 수요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10인치도 점점 많은데 8인치 또한 이제 예전에 쳐다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작년 말 연초에 계속 나타나서,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한창 2천 후반 3,000원 이때부터 한 7,000원까지 고점을 엄청 많이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호재는 사실상 예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런 호재를 받아서 21년도 연이 끝나기도 전에 증시에는 주가적인 측면으로 먼저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실 돈을 중간에 못 벌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주식이 미래의 가치를 제가 먼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년도의 끝은 여기에요. 1월이 여기고 12월이 여기인데, 끝이 되기 전에 이런 연초에 이런 시장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호재를 받아서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주식은 이제 미래의 가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좀 빨리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반영을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좀 조정이 빡세게 왔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재는 주식에 이제 서플러스라는 회사한테 호재가 나타난 만큼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더 생기기도 하고, 증시 악재도 생기면서 더 많이 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플러스 글로벌 자체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는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선 반영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고평가됐다 싶으면 좀 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좋아도 이런 주식적인 측면에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사실 1년 하고 끝날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뉴스나 이런 거 기사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 등등, SK 하이닉스가 위주로 이제 새로운 파운드리 회사를 다시 한번 인수하면서 좀 8인치 장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8인치 웨이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10월에 나온 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제 새로운 반도체, 예전에 좀 매각했던 그런 회사를 이제 다시 한번 인수해서 8인치 이쪽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시장을 새로운 장비를 생산하지 않고 오직 중고 반도체 장비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플러스가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은 좀 달라졌기보다는 주식적인 그런 변동성 측면이다. 그렇게 보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ASML, TL 이런 반도체 장비사한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이 사고요. 또 이런 회사들한테 중고 장비를 서플러스가 매입하고요. 또 서플러스가 또 이런 TSMC, UMC, SMIC, TI 이런 회사들한테 또 다시 한번 팔 수도 있다.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를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와서 쭉 다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정리하면 사실 이런 이제 20년 말 그리고 21년 초에 이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이 반도체 중고 장비의 수혜를 얻는 이 포커스 특징이 사실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른 증권사 통해서 계속 오픈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두시고 투자를 하신 거고요. 서플러스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워낙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시각 공정이나 노광 공정 할 것 없이 모든 반도체 소재 회사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많은 조정장이 왔잖아요. 서플러스뿐만 아니에요. 서플러스하고 원익 IPS, PSK 워낙 고점을 찍고 다들 이제 조정이 많이 됐어요. OLED 시장도 엄청나게 큰다고 하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그런 회사들도 좀 많이 컸지만, 이제 하락장 오면서 이런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서플러스가 중소형주라서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서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증시 전체적인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런 반도체 장비나 좀 여러 가지 산업이 좀 다 같이 조정받는 시기라서 서플러스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이 10년, 20년 동안 이 회사가 이제 크려면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중고 장비를 넘어서 이 플랫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도화할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더욱 장기로 보려면 이 회사가 비즈니스 측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8인치 이런 장비의 수요, 이런 메인 투자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메인 투자 포인트가 최소 2년, 3년 이상은 더욱더 갈 수 있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사실 돈도 매출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주가 5,000원, 6,000원 좀 계속 존버하시고, 이런 기간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충분히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가격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돈을 벌고 수요가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갖고 오긴 했는데, 이 자료들이 결국에는 이제 21년 연초에 나왔던 그런 리서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길게 다 설명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그냥 이 시장에서 새롭게 보는 그런 과거의 장비들이 이제는 주목받는다. 그리고 그 장비들을 메인으로 취급하는 서플러스 글로벌이 큰 수혜를 받고, 이 수혜 받는 기간이 단순히 딱 1년이 아니라 한 2년, 3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긴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이너스 떠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포커싱은 일단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워낙 조정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기적으로 언제 오를지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우리 이제 11월에도 곧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아마 곧 있을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내년 중순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2번 예정되어 있고 금리 인상이 이제 증시 약재이긴 하지만 실적이 좋게 나오고 계속해서 비전이 있는 기업은 주식이 그래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저가 매수를 잘 사용하시면 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또 고려하셔서 투자에 결정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